네, 그러면 곧 이어서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가 이렇게 뭐 약간의 결은 좀 다르지만 우선 북한의 실상에 대한 그 전반적인 있는 그대로의 북한의 이해 뭐 이런 배경을 깔고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김진양 이사장님이 이제 발제해 주셨는데요. 자유토론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시라 아마 분야의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두 발제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토론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사무총장님이신 강영식 총장님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한 8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 총장님은 뭐 아마 북을 엄청 많이 다녀오셨고 또 대북 지원 사업도 오래 많이 하셔서 북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소개받은 강영식입니다. 우선 두 분 발제를 들었고 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앞에 우리 김지양 우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의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들려면 아마 9.19 9월 19일 날 능라도에서의 문 대통령의 연설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핵심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왔다는 하는 상징이겠죠. 근데 갑자기 70년의 적대가 없어지고 하루 만에 평화와 번영 시대가 확 왔습니다. 그럼 평화의 번영 시대 우리 뭐 할 거에 대해서 우리의 꿈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행여행 개성으로 가고 겨울에 뭐 마식 가서 스키도 타고 백두산도 가고 천도 타고 연결되면 뭐 하노이도 가고 북경도 가고 점심에 가서 옥류관에 냉면도 먹고 그런 꿈을 꿉니다. 전 정당한 하나의 우리 꿈이라고 상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도 그런 꿈을 꾸겠냐?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평화와 시대 오니까 이제 한라산도 놀러 가고 그 물 좋다는 해운대도 한번 해수욕도 가보고 좋은 서울대나 가시대 애들 유학도 보내고 똑같이 그리고 남쪽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꿈을 꾸겠냐 할 때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평화 번영 시대 이제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문을 닫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노력동원 없이 곤란한 삶에서 좀 피곤한 삶에 벗어나서 좀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좀 풍족하게 먹고 사는 뭐 그런 꿈 꾸지 않을까. 우리가 꿈이 다르겠죠. 그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걸 공교롭게 양 정상이 세 번에 걸친 또 두 번에 걸친 합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지자체를 포함해서 그래서 정부,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난 1월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 2월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그러한 교류와 협력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간의 체육이라든지 국제체육대회라든지 봄이온다와 같은 정부 주도의 문화를 일려줘도 지자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인도 지원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70년 우리 김리장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근데 왜 꿈이 다르냐? 전 생각해 보면 서로 삶의 조건이 다른 거겠죠. 뭐 달라온 세상 그렇지만 지난 3월에 유엔의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제출된 것이 이제 북한의 그 상주하고 있는 WHO라든지 유니세프 같은 13개의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1년에 한 번씩 번역을 공로로 발견하는 2019년 북한의 대북지원 필요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인구의 45% 1,100만 명이 식량 부족에 헤매고 있는 거죠. 배가 고프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5세 미만 애들 중에 25%가 여전히 영양실조고 특히 10%가 저체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280만 톤의 쌀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 280만 톤에 처리할 수 있는 쌀을 1년에 드는 병이 1조 원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10%가 저체중인데 우리나라는 저체중이 없습니다. 특히 체질이 0.몇 %. 대신 우리나라 10%가 뭐 있는 줄 아십니까?
과체중이에요. 애가 눈을 떴는데 평에서 태어나면은 25%가 5살 이내 영양실조 걸립니다. 10%가 부쩍 말라갑니다. 근데 눈을 서울에서 뜨면 다이어트를 고민해야 돼요. 비만을 걱정이 됩니다. 삶의 조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삶의 질이 다른데 평화, 번영, 교류와 협력 이상하겠죠. 북도 스스로 이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명확합니다. 아까 그 정상 그 판문점선에 나와 있듯이요. 평화와 번영을 핵심 짓는 기본 바탕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실제로 말하면 남북 간 주민들의 삶의 질의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기 이전에 같이 먹고 살고 같은 영양 지수를 가져야지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주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자체라든지 민간, 또 우리 정부도 나서서 앞으로 이 소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가장 큰 핵심은 공식적으로는 뭐 민족 경제 뭐 균형적 발전을 얘기하지만 핵심은 현격히 떨어져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는 마포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역할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지금 북한에 제한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쪽 사람들 달리기 좋아한다 이거예요. 4월 27일 날이 정상회 1주년 선언 아니에요? 개성에서 파주까지, 파주에서 개성을 달리기 하고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맨 달리는 거라 이거죠. 심지어 평양도 달리고.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정말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또 현격히 차이가는 북한 주민들 취약계층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포란 지방자치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은 그런 거다. 연구해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역으로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인도 지원 우리 정창현 박사님이나 김진영 교수님 하는데 저희 같은 대북지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대북지원 단체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치사한 말이에요. 뭐냐면 북한 정권은 밉더라도 불쌍한 북한 동포는 같은 동포니까 돕자. 이 말 틀렸잖아요. 까놓고 꼭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입니다. 1월 1일 보십시오. 북한 인민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은 정권의 노력을 지지하고 거기에 협력한다. 전 반대 입장이라는 거죠. 전 이것이 김장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사고의 변화인데 즉 북한 정권이 싫더라도 북한 주민이 불쌍한 거 돕는 게 아니고요. 남북이 이제 평화 번영 시대에 왔다고 한다면 삶의 질이 격차 가려낸다면 적어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북한 당국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같이 지지하지 않지만 그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해 나가는 방식으로 앞으로 대북 지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마포구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쌀 지원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제재 압박 속에서도 북한의 쌀값이 크게 변동이 없다. 그리고 뭐 식량도 과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 없다. 그래서 농담으로 어떤 사람이 요새 북쪽 사람들도 이제는 쌀보다는 라면 뭐 이런 대체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의 반응이 이제 궁금하고 그랬을 때 노동신문에 초업당 선전 일꾼 대회라는 거를 정권 수립 두 번째 열어가지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보냈는데 그 서한의 내용 중에 보면 흰쌀밥, 고깃국, 비단옷, 좋은 집 이게 선대 수령의 염원이었는데 아직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이번에 이제 이 제재를 풀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겠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지금 그런 경제력 부분에서는 서로 그런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최영환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최영환입니다.
지금은 제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경기도에서 지자체 남북교류를 한 13년 반 정도 하다가 작년에 이제 회사가 바뀌어서 지금 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 이제 그 경기도에 있을 때 지자체 남북교류와 관련된 정책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때 경험들이 좀 생각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제 그 통일부에서 지자체 남북교류 관련된 과제를 받아가지고 통일부 교류협력과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겪으면서 되게 좀 당혹스러웠던 것이 지자체 남북교류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지자체 남북교류는 그 뭔가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혹은 단체장의 정치적인 욕심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하시면 정책이고 단체장이 하면 정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국장님한테 되게 혼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했었는데 이제 공무원분들은 주로 이제 그 법률이나 규정에 굉장히 얽매이시기 때문에 첫 질문이 제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이게 지자체 사무냐? 물론 이제 우리 법률에 보면 그 외교, 국방, 국세, 사법은 국가사무이고 이제 나머지 그 지자체 사무인 텐데 통일은 왠지 국가사무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사실은 통일은 뭐라고 규정돼 있지 않아요. 우리 법률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국가사무 같은 느낌을 주고 특히 이제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좀 다르지만 좀 이격해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아마 제 생각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가 남북교류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그 지자체로 조금 그 시쳇말로 알로 보는 중앙정부의 시각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시작하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훨씬 그 뭐라고 그랬죠?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남북교류 역사를 보면 그때 이제 통일부랑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건데 제일 먼저 남북교류를 시작한 지자체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1999년 1월 달에 감귤 보내기 사업을 한 게 지자체 남북교류의 첫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주도보다 먼저 지자체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강원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그 통일부 국장님 시각이 맞다면 우리나라 지자체 단체장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하신 분은 제주도지사하고 강원도지사여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98년에 처음에 시작한 거는 98년이 언제냐면 그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강원도에서 처음에 배로 관광을 했으니까 배가 출발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장 빨리 깨인 거죠. 아 이게 남북관계가 바뀌면 강원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걸 느낀 게 강원도였었고 그래서 강원도가 제일 먼저 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조금 다른 이유였었는데요. 그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제주도는 감귤이 주산인데 감귤 가격이 굉장히 이 농산물 가격은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침 90년대 말에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알려지면서 그러면 도에서 감귤을 수매해 갖고 북에다 갖다 주면 농산물 가격도 안정이 되고 북에도 그 비타민 C를 지원할 수 있고 라는 명분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단일 사업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한 10년 정도 지속된 사업이 그 제주도의 감귤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마포에서도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내부에 어떤 동력이 있는지 그게 이제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저기 김진양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중에 정책으로 될 때는 북이 받을 수 있느냐, 북의 수용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시작은 이 안에서 씨앗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99년, 2000년 그 지자체 남북교류가 시작될 때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처음에 지자체들이 남북교류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지자체 국제교류 방식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회문화교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니 북한 어디 지자체를 한번 불러보겠다, 혹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평축구를 하겠다, 혹은 뭐 청소년 간의 교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죠. 물론 이 방식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가 외부랑 교류를 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식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약간 피상적이고 사회문화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맞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남북 간의 교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중국에 있는 도시하고 교류하는 거랑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만나서 얼굴 익히고 그거 자체로 의의가 있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하고 어떻게 고민할 건가, 저쪽 카운터파트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 내부의 씨앗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월 28일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조금 그 작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속도보다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약간 불안한 것도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지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시작된 변화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마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몇 가지는 굉장히 분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한강과 관련된 것인데요. 마포가 워낙에 포구 아니겠습니까? 마포, 영등포가 다 포구지요. 근데 이게 분단으로 인해서 한강 하구가 막히면서 원래 포구였던 것이 포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공동 수로조사 끝났고 올 1월 30일 날 그 조사한 데이터가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제재하고 무관한 사안이거든요. 우리 정전협정 5조에 보면 한강 하구의 민간 선박의 무해 통항은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가 한강 하구를 통해서 서해 바다로 나가는 거는 정전협정에서도 허용된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관행적으로 한강 하구가 막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국 수중보호가 막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거는 속도가 난다고 하면 어쩌면 그 서울 서부 지역, 이쪽 마포 영등포 지역까지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이슈이고, 김포, 파주, 고양 다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교류 경험을 기초로 보면 여기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축구와 관련된 혹은 그 경기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사실은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북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분야는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 많이 보는 뽀로로 1차 부는 북에서 생산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하고 교류해본 경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북이 기술도 가지고 있고, 단순히 그 저임금 노동력 따먹기 교류가 아닌 다른 방식의 교류를 고민한다고 하면 저는 마포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지만 전 도시 간의 교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북하고 교류를 하면 주로 농촌 지역에 열악한 지역을 찾아가지만 북도 도시화가 많이 돼 있어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많습니다. 도시들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살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크고 좀 더 선진화된 마포가 가지고 도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북한이 어떤 도시화 할지는 제가 뭐 여기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면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 우리 마포 주민들도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마포구가 할 수 있는 여러 그 아이디어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드비전 대북사업팀장으로 계신 이주성 팀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월드비전의 이소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편안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북한을 3번을 갔다 왔습니다. 9월에 갔었고요, 10월에 갔었고, 12월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들어간 경우지요. 2001년, 2년 때부터 대북 사업을 하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상을 봤지만 그들의 변화상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빠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진 것이 작년 3월에 걸친 방북을 통해서였습니다. 앞에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피부로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9월 달에 그런 일 없었습니다. 10월 달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일 날 평양에 도착했는데 와이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카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평양 간다더니 당신 어디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럽니다. 아, 평양이야? 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주변을 돌립니다.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나오고 북한 사람들이 배지달고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놀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통화하자고. 그 다음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 다 모으는 겁니다. 여보 다시 한번 비춰봐. 비칩니다. 거봐 평양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맞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체 평양과 북한 거리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었고요. 물론 몇 년 전서부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에게도 그렇게 허용되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였고요. 누구라도 돈만 내면 호텔 로비, 제한적 공간이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 친구랑 위챗을 했습니다. 위챗을 누르면 북한 친구가 굿모닝 하면 굿모닝 합니다. 야, 이런 거 어떻게 진행됐어? 기다리라.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접촉이 있었고 빨라졌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의 접촉들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공간들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요, 북한만 가서 우리가 일을 하면 통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될 때 보니까 통일은 북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데서 강의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어르신들의 생각, 쌀 퍼다 줬잖아. 쌀 줬대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면 혹시 계시죠? 아이, 쌀 줘가지고 쌀값 올랐잖아, 우리. 그래서 북한 애들 쌀값 안정됐고. 라고 생각하는 분 여전히 계실 겁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도 북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얘기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자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을 합니다. 안타깝다는 거지. 한국 정부는 상당히 한미동맹에 있어서 상당히 견고함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단체들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주사기를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보내겠다라고 주사기를 신청하게 되어지면 주사기가 갈 때 바늘은 빼고 보내라는 겁니다.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재 품목이라는 거죠.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타미플로 한미 워킹그룹에서 타미플로 북에 보내는 걸로 합의가 됐고 북한도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동의했고 제재 품목 아니고 우리 정부도 보내겠다고 얘기했으면 타미플로가 북에 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갔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왜 못 갔을까요? 운송 차량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미플로는 가라 얘기했지만 운송 수단이 없는 겁니다. 왜? 제재 품목이 되는 거죠.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유엔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북 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가서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통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의 이해관계를 높여가고 우리 안에서 뭔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화의 창이 계속 열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각 흩어지셔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그곳에 있는 동역자들 아니면 시민들 우리 국민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어떤 통일운동마다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부터가 교육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중요하다. 이것부터 시작이다.
북한 가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구청장님 이 자리 잘 만드셨고요. 지속적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확대시키셔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거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뭘 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또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 친구랑 협상을 하는데요. 북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요거 생산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40%는 시장에 팔아야 됩니다. 합의서에 그거 씁시다 그러는 거예요. 무상 지원했는데 이걸 왜 팔아요? 이거 팔아서 여기 일하는 노동자들 먹여야 됩니다. 이게 월급제인 겁니다. 북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네가 이제 당으로부터 뭔가를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쪽으로 간 겁니다. 이것은 발전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잘 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진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친구한테 저희가 지난달이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성들에게 생리대 지원 사업하자고, 생리대 공장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북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한참 듣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뭘 줘야 됩니까? 아니, 무상 인도적 지원 사업인데 뭘 받습니까? 우리 받을 생각 없습니다. 아닙니다. 공동의 이익, 공동의 번영은 같이 나눠야 하는데 월드비전한테 뭘 드릴까요? 뭘 줄 수 있는데요? 석탄 드릴까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빨라졌다는 거죠. 지금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 준비하는 데 아까 최영환 박사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마포구에 정말 좋은 민간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 교회들,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규합해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모신 전문가들을 비롯한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계속해서 신선한 정보들, 제대로 된 정보들,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월드비전 지금 대북사업팀장님이신데 북에 가신 자격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국제 지원단체 자격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우리 남측 지원단체 자격으로 가셨는지 예. 그 활동도 지금 그걸 한번 말씀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남측 지원하시는 강영식 사무총장님은 남쪽에 있죠. 월드비전 같이. 아니 그런데 최근에 뭐 지원하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지원을 했죠. 그 제재와 관계없는 밀가루, 콩기름, 분유 같은 게 전부 나가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월드비전은 국제 기구가 맞고요. 국제 기구인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제 기구 DPRK 오피스가 따로 있고요. 월드비전 한국의 북한 사업팀이 따로 있습니다. 나와서는 하나지만 북한 들어갈 때는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저는 월드비전 한국의 직원으로서 월드비전 한국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3번의 방문은 2번은 월드비전 한국 대표단으로 들어간 거고요. 한 번은 국민협 대표단으로 들어간 건데, 들어간 배경은 기존 사업에 대한 협의도 있었지만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가능한 것이 밀가루, 말씀 콩기름, 비닐방막, 약품의 일부 정도는 가능해서 그 물자를 지원하고 현장 방문차 들어가서 사업 협약을 들어왔던, 그래서 3번을 방문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이젠 북도 그런 세부적인 뭐 생필품 지원 이런 거 말고 개발 지원해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예, 맞습니다. 개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북도 압니다. 뭐냐면 제재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보건의료, 병원 짓자, 환자들 어떻게 보호할까라고 해서 협의하다가 결론은 밀가루고요. 농업개발사업 어떻게 할까 한참 얘기하다가 결론은 밀가루입니다. 지금 될 수 있는 게 밀가루밖에 없기 때문인 거고, 북도 밀가루를 받을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아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되어 있지만 밝은 밑에 가장 어두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지역들에 대한 부분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들로 북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개발 지원이 맞으나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염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김종익 목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목사가 어디 모임에 가면 마지막에 축도하는 게
마지막인데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밀가루 얘기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이번에 이제 부활절 앞에 놓고 저금통 나눠주고 밀가루 한 푸대 2만 원이라고 그래서 2만 원씩 모아가지고 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평화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변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떠면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일 텐데요. 화평이라는 말을 교회는 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평화라는 말로 뒤집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평화 시대가 왔다기보다는 평화를 말할 수 있는, 평화를 말하면서 별로 공격받기를 덜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80년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2006년, 7년, 8년 옆에 있는 우리 이수성 팀장님 도움받아서 북한을 갔었는데 몇 년 공부한 것보다 진짜 몇 번 가서 만난 게 이 동질감을 회복하거나 두려움을 없애는데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0년을 못 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데가 북한 농업개발협력 선교 후원회라고 하는 게 우리 교단 안에 조직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해외에서 온 겁니다. 해외에서 온 건데 저개발 농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 쓸 수 있는 걸로 와서 이건 우리 북한에게 쓰겠다 하고서 하는데 한 10년 동안 제대로 못 쓰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부회장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회장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다 60대가 되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통일에 대한 생각은 누가 주도하느냐 이 승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50대 앞으로 뭐든지 이거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50대 전후로 되신 분들을 새로 임원으로나 후원회원으로 모집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또 이분들 눈치 보느라고 이제 제대로 참여가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오래 굳어져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당장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이 평화 교육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럴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좋은 일 하시면서 여기 마포구나 인근 서울에 살고 계시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시거나 또 여러 정책 박사님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분들 강사로 해서 우선 이 통일 강좌 비슷한 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있는 데서 해서 제가 가서 봤더니 몇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을지, 그게 작년이죠.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져가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도 제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젊은이들 안 옵니다. 그런 걸 해도 젊은이들 안 오고 정말 실향민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모든 좋은 걸 하면 이렇게 이 수강료를 내면서 다니는데 우리 이 남북협력 기금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좀 푸셔가지고 와서 들으면 수강료 받으면서 좀 이 젊은이들이 이 마포의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이 남북협력 사업도 이 30대 공무원들이 좀 주도가 되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건 길게 보고 저쪽 사람들을 만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 얼굴이 익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들을 사람을 키우는 일들을 또 평화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일들부터 우리 마포구가 좀 하시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이 주변의 시민들 잘 권해서 또 같이 평화 시대를 살 수 있고 평화 시대를 준비할 수 있고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고 키우게 하고 하는 일에 함께 노력하고 싶다 하는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발표자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을 잘 쓰셔서 제가 조금 재촉하긴 했지만 예정된 시간에 딱 맞추어서 자유토론까지 이제 마쳤고요. 남은 한 10분 정도 종합토론 하겠습니다. 뭐 따로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발제자 여러분들에게 뭐 질문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닿으면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고